김성호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능이 조금 낮아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그는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낡은 손수레를 끌고 마을을 다니며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했다. 그의 유일한 가족은 낡은 흙집에 사는 작은 강아지 복실이었다. 그는 복실이와 함께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성호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자였다. 그는 폐지를 줍다가 길에 떨어진 동전을 보면 그것을 절대 가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동전을 주워 마을 회관에 있는 모금함에 넣었다. 그는 이 동전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행복해했다. 그의 순수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성호는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때 그는 길가에 버려진 낡은 바구니를 발견했다. 바구니 안에는 갓난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얇은 담요에 쌓여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었다. 성호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이는 성호의 품에 안겨 울음을 그쳤다. 성호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하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아이를 보며 말했다. 아가야, 이제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너를 지켜줄게. 그는 아이에게 하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는 하나를 자신의 딸처럼 키우기로 결심했다. 성호는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하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예쁜 옷을 사주었다. 그는 하나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그는 하나에게 아빠는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었다. 하나는 성호의 순수한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는 성호의 딸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졌다. 그녀는 성호에게 말했다. 아빠, 제가 아빠를 지켜줄게요. 아빠는 저의 영웅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하나가 17살이 되던 해, 그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다. 하나는 길거리에서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병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나는 노인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녀는 노인의 손에 끼워진 반지에서 낯익은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하나가 어릴 적부터 성우에게서 받은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이었다. 그녀는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노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 꼭 일어나세요. 하나는 노인을 병원에 두고 성호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성호에게 노인의 이야기를 했다. 성호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나에게 말했다. 하나야, 네가 좋은 일을 했구나.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인연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성호는 하나가 주워온 낡은 바구니와 함께 발견된 작은 목걸이를 17년 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 목걸이에는 날개가 펼쳐진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하나가 언젠가 이 목걸이의 의미를 알게 되기를 바랐다. 그는 하나에게 말했다. 하나야, 이 목걸이는 너의 진짜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야. 꼭 이 목걸이를 간직해야 해. 하나는 성호의 말에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했다. 그녀는 그 목걸이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노인의 손에 끼워진 반지와 자신의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이 똑같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그 문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노인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노인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관계자에게 노인의 인상착의를 설명하자 그들은 노인이 대한그룹의 총수인 박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나는 대한그룹이라는 이름에 놀랐다. 그녀는 대한그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는지 궁금했다. 하나는 박 회장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의 집을 찾아갔다. 박 회장의 집은 거대한 성처럼 웅장했다. 그녀는 집 앞에서 박 회장의 손녀이자 대학그룹의 상속녀인 박소라를 만났다. 박소라는 하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너 같은 거지? 같은 애가 감히 우리 할아버지 집에 왜 왔니? 당장 여기서 나가. 박소라의 오만함에 하나는 분노했다. 그녀는 박솔에게 저는 박 회장님을 구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할아버지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의 당당한 말에 박소라는 놀랐다. 그녀는 하나에게 네가 우리 할아버지를 구했다고 웃기지 마.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 그런 불쌍한 애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 라고 말했다. 박소라의 오만함과 무례함에 하나는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박솔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때 박 회장의 비서인 이정훈이 박솔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이분이 박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이정훈의 말에 박소라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하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박소라의 사과에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박솔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하나는 박 회장의 집을 떠나 성우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성우에게 자신이 박 회장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 성우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하나에게 말했다. 하나야, 네가 좋은 일을 했구나.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인연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박 회장을 구한 일로 하나는 박 회장의 비서 이정훈에게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정훈은 하나에게 박 회장이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한다며 병원으로 와 줄 것을 부탁했다. 하나는 성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성호는 딸이 큰 기업의 회장을 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하나에게 우리 딸 정말 착하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성호의 순수한 사랑에 하나는 감동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병원에 도착한 하나는 박 회장을 만났다. 박 회장은 하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아가씨,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의 따뜻한 마음에 박 회장은 감동했다. 그는 하나에게 아가씨, 혹시 이 반지를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박 회장이 내민 반지에는 하나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목걸이와 똑같은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하나는 놀랐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박 회장은 하나의 목걸이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하나의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이 자신의 잃어버린 딸 박수연의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다. 박 회장은 자신의 딸이 17년 전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사실을 하나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하나의 목걸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수연아, 내 딸. 박 회장은 하나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박 회장의 손녀인 박소라는 하나가 박 회장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녀는 하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우리 할아버지 옆에 있어. 당장 여기서 나가. 박소라의 오만함과 무례함에 하나는 분노했다. 그녀는 박솔에게 당신이 할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나요? 당신은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하나의 단호한 말에 박소라는 충격에 빠졌다. 그때 박 회장은 박솔에게 말했다. 소라야, 이 아이는 너의 언니가 될 수도 있는 아이다. 박 회장의 말에 박소라는 경악했다. 그녀는 하나가 자신의 언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하나를 향한 질투와 분노가 더욱 커졌다. 그녀는 하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의 존재를 박 회장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다. 하나는 박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성호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성호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하나야, 이제 네가 진짜 부모님을 만났으니 아빠는 괜찮아. 너는 행복해야 해. 성호의 진심 어린 사랑에 하나는 감동했다. 그녀는 성호에게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 딸이에요. 아빠는 저의 유일한 아빠예요. 그들의 사랑은 혈연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하나가 박 회장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은 대양그룹 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소문은 박솔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평생을 기다려온 할아버지의 사랑과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박소라는 하나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사기꾼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하나와 성호를 이간질시키고 박 회장의 눈앞에서 하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로 결심했다. 박소라는 먼저 성호를 찾아갔다. 그녀는 성호에게 다가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저씨, 하나가 박 회장님의 진짜 딸이래요. 이제 하나는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할 거예요. 불쌍한 아저씨. 박소라의 비열한 말에 성호는 흔들렸다. 그는 하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하나가 진짜 가족을 찾았다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하나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성호의 순수한 사랑에 박소라는 당황했다. 그녀는 성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분노하며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박소라는 하나가 박 회장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의 유전자를 조작하기로 했다. 그녀는 병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하나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 그녀는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박 회장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 검사 결과를 보세요. 하나는 할아버지의 친딸이 아니에요. 저 아이는 그저 아저씨와 함께 살고 싶어서. 박소라의 비열한 말에 박 회장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하나의 순수한 마음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한편 하나는 박소라의 음모를 알지 못한 채 성호와 박 회장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성호를 사랑했지만 박 회장이 자신의 친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성호에게 말했다. 아빠, 제가 만약 박 회장님의 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성호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하나야, 네가 누구의 딸이든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는 아빠의 딸이야. 성호의 진심 어린 사랑에 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성호의 품에 안겨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 회장은 하나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박소라의 비열한 행각에 분노하며 그녀에게 진실을 추궁했다. 박소라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박 회장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박소라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다. 그는 박소라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는 박소라의 음모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박소라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병원 직원들을 만났다. 그녀는 병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박소라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하나는 박소라의 음모를 밝혀내고 박 회장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소라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박 회장의 신뢰가 흔들리자 박소라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녀는 하나와 성호를 비웃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라의 거짓말에 맞서기 위해 조작된 유전자 검사 결과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소라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데 사용했던 병원 직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박소라의 권력에 굴복하여 침묵을 지켰지만 하나의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에 그들은 흔들렸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의 아빠를 지키고 싶어요. 하나의 눈물, 어린 호소의 병원 직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들은 하나에게 박소라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하나의 맑은 눈을 보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 하나는 그들에게서 박소라의 음모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 한편 박소라는 하나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하나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성호를 찾아가 하나가 자신을 버리고 진짜 부모님에게 가려고 한다는 거짓말을 했다. 아저씨, 하나는 아저씨를 버릴 거예요. 아저씨는 이제 혼자가 될 거예요. 박소라의 비열한 말에 성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하나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하지만 성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하나의 순수한 마음을 믿었다. 그는 박솔에게 말했다. 하나가 나를 버려도 괜찮아. 하나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성호의 굳건한 사랑에 박소라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성호의 순수한 마음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비열함에 부끄러워졌다. 하나는 박소라의 모든 음모를 밝혀낼 증거를 모은 후 박 회장에게 찾아갔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의 딸이 맞아요. 하지만 박소라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했어요. 하나의 말에 박 회장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하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말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는 박소라의 비열한 행각에 분노하며 그녀에게 진실을 추궁했다. 박소라는 더 이상 자신의 거짓말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인정하며 박 회장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박솔에게서 등을 돌렸다. 박소라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하나는 박 회장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7년 만에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성호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아빠를 버릴 수 없어요. 아빠는 저의 유일한 아빠예요. 하나의 진심 어린 말에 박 회장은 감동했다. 그는 하나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하나에게 말했다. 하나야, 이제 너는 2명의 아빠를 가질 수 있단다. 하나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을 찾고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의 용기와 진실은 마침내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냈다. 하나가 내민 증거들과 병원 직원들의 양심 고백은 박소라의 모든 비열한 음모를 낱낱이 드러냈다. 박 회장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손녀가 이토록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제 박 회장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하나에게로 향했다. 그는 하나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박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박소라의 비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장에는 박소라를 지지하는 임원들과 박 회장을 지지하는 임원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박소라는 여전히 자신의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내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하나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감히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까짓게. 그때 박 회장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사회는 박소라 이사의 비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사회장은 술렁거렸다. 박소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의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박 회장은 박소라의 뻔뻔한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에 하나가 제출한 증거들을 띄웠다. 스크린에는 박소라가 병원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와 성호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비열한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사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소라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공개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녀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박소라, 이제 너의 거짓말은 끝났다.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박곽 회장의 단호한 말에 박소라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박소라의 눈물, 어린 사과의 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박솔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때 하나가 단상에 올라왔다. 그녀는 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당신의 친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아빠도 저의 진정한 아빠입니다. 하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 회장은 감동했다. 그는 하나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하나에게 말했다. 하나야, 이제 너는 2명의 아빠를 가질 수 있단다. 하나의 진실은 오만한 박소라를 무너뜨렸고 박 회장에게는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는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을 찾고 그녀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박소라의 모든 비리가 세상에 공개된 후 대항그룹은 큰 혼란에 휩싸였다. 박 회장은 박소라를 해임하고 그녀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취했다. 한때 그룹의 후계자로 촉망받던 박소라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오만함과 탐욕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한편 하나는 박 회장의 품에 안겨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박 회장은 하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다. 하나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늦게 찾았구나. 이제라도 너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17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을 모두 쏟아냈다. 아빠,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의 말에 박 회장은 오열했다. 그는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는 하나를 되찾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며 하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재회는 17년의 고통을 씻어주는 따뜻한 위로였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은 여전히 성호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아빠를 버릴 수 없어요. 아빠는 저의 유일한 아빠예요. 하나의 진심 어린 말에 박 회장은 감동했다. 그는 하나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는 하나에게 말했다. 하나야, 이제 너는 2명의 아빠를 가질 수 있단다. 너의 아빠를 우리 집에 모시고 와라. 이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다. 박 회장의 따뜻한 배려에 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성호에게 달려가 박 회장의 말을 전했다. 성호는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하나야, 네가 진짜 가족을 찾았구나. 아빠는 그걸로 충분해. 네가 행복하다면. 성호의 진심 어린 사랑의 하나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아빠, 우리 이제 함께 살아요. 박화 회장님도 아빠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성호는 하나와 함께 박 회장의 집으로 향했다. 박 회장은 성호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말했다. 성호 씨, 하나를 17년 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입니다. 성호는 박 회장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박 회장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하나를 키운 건 제가 아니라 하나가 저를 키운 겁니다. 하나 덕분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혈연을 넘어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행복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성호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바보 아저씨라고 부르던 외로운 폐지 수집가가 아니었다. 그는 대항그룹의 든든한 가족이자 모두의 존경을 받는 인자한 어른이 되었다. 박곱 회장은 하나와 성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함께 살았다. 혈연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대항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성호는 비록 지능은 낮았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은 하나와 박 회장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하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는 박 회장에게 하나 덕분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재회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대항그룹의 상속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성호에게 배웠던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성호 재단을 설립했다. 성호 재단은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 하나는 성호 재단을 통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성호 재단의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하나는 단상에 올라 직원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녀의 옆에는 박 회장과 성호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했다. 저는 17년 전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김성호 아빠입니다. 아빠는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빠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의 진심 어린 연설에 모든 사람들은 감동했다. 그때 성호는 하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는 네가 행복해서 좋아. 성호의 진심 어린 말에 하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성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혈연을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한때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성호와 하나의 삶은 한 줄기 따뜻한 사랑과 용기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을 찾고 그들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고통의 겨울을 이겨낸 후 찾아온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시작이었다.